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탕감받을 수 있는 새 학자 융자금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초대형 국제공사에 돌입하면서 실업률 급등이나 극심한 불경기는 모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최근의 악천후로 기후변화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새 규칙을 승인하고 세금 증액 백지화와 국가부채 상한선 그리고 예산 삭감 투쟁에 착수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이 11억 달러까지 올라가 사상 5번째 거액을 기록하며 복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쉽게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 학자 융자금 플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 융자금 $10,000에서 $20,000 탕감 계획이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는 것과는 별도로 학자 융자금 부담을 크게 덜어줄 새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안과는 별도로 재학생과 미래 대학생들에게 빚 부담을 거의 없애주려는 새로운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10일자 연방관보에 새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을 게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새 학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두 갈래에서 학자 융자금 상환 플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졸업 후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10% 이내에서 월 상환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새 플랜이 시행되면 5%로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소득에 따른 상환 플랜이 4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24,000 이하이면 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30,000 이하이면 상환 의무가 중단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을 계속하는 한 그 이전에 내지 못했던 이자가 원금에 추가돼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는 않게 금지됩니다. 둘째,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불입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됩니다. 현재는 월 상환을 20년 내지 25년이나 지속한 후에야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탕감 신청해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기각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새 플랜이 시행되면 상환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때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잔액이 $12,000 이하이면 10년 후 탕감받게 되고 $1,000 늘어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해 $13,000 잔액이면 11년 후, $14,000이면 12년 후에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플랜이 시행되면 4년제 대학생들은 통상 1인당 1년에 학자 융자금 상환에서 $2,000는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85%는 10년 안에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이 $1조 넘는 인프라 투자법을 시작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생산 칩스법 등 초대형 국제공사에 잇따라 돌입하면서 미 전역의 고용붐을 일으키고 있어 실업률 급등이나 극심한 불경기는 모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인프라 투자법에 따른 건축업을 중심으로 한 해 36만 내지 6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에너지 전환책으로 최대 90만 개의 고용을 늘려 실업난과 불경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시절 단기 부양책으로 $5조 이상을 풀었던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에는 3가지 10년 장기 플랜을 본격 시행하고 나서 실업률 급등이나 극심한 불경기 우려를 불식하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미 최종 승인해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초대형 국제공사 플랜들로는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자해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려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이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인 $3,7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전환책 그리고 수백억 달러를 지원할 반도체 미국 내 생산 촉진법인 칩스법이 있습니다.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나 장기적으로 투자해 사회 기반 시설, 클린 에너지 사업, 반도체 제조업 등 관련 업계에서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하려는 채용붐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업,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 등 직접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지원업계도 직원들을 확충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분석가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으로 본격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올 연말까지 36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더욱 촉진될 것이며 2025년 말 정점일 때에는
6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에너지 전환책으로 10년간 매년 90만 개나 되는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중심 분야 인력들을 채용하는 붐이 일고 있는 동시에 이들에게 음식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분야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핵심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내 일자리 전체가 급증하기보다는 사행업계를 떠나 안정적이고 돈을 더 버는 일터로 옮기는 근로자들도 상당수에 달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세 가지 초대형 국책공사를 동시에 시작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당초 목표는 사회 기반 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에 따른 기후변화 대처, 반도체 생산 독립이었으나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냉각시켜왔고 고용시장마저 흔들고 있으나 이러한 3대 초대형 국책공사에 따른 고용붐 때문에 실업률 급등, 극심한 불경기는 모면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압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최근에 악천후로 기후변화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서부와 동북부 등 미국의 3분의 2 지역에서 눈폭풍과 북극 한파에 시달린 데 이어 지금은 서부 지역에서 거의 전 지역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극단의 악천후에 맞춰 CBS 뉴스가 미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이 악천후로 기후변화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극심한 악천후를 보고 미국민들의 53%는 앞으로 계속 악화될 것으로 비관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47%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관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에 악천후를 겪었느냐는 질문에 47%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53%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악천후를 겪었다는 미국민들의 다수인 67%는 기후변화 문제를 더욱 우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지역구 연방의원들이 워싱턴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71%나 돼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악천후와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시각과 입장은 연령별, 당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천후와 기후변화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가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30세에서 44세 사이는 44%, 45세에서 65세 사이는 4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39%만 우려해 가장 낮았습니다. 당파별로 보면 민주당원의 64%는 악천후와 기후변화 대처를 우려하며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무소속은 46%로 거의 반반씩으로 나뉘었습니다. 반면 공화당원은 악천후와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우선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보수 강경파들의 요구를 반영해 새 규칙을 승인하고 IRS 증액 백지와 국가부채 상한선과 예산 삭감의 연계 투쟁 등으로 바이든 민주당 정책 뒤집기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이르면 2월에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와 예산과 적자 감축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려 하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 국가 디폴트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체제로 출범한 공화당 하원은 향후 우선시할 조직과 정책 방안들을 가늠할 수 있는 55쪽의 새 규칙안을 찬성 220대 반대 213으로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한 222명 가운데 1명만 반대했고 1명은 투표하지 않았을 뿐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새 규칙안에 의해 첫 번째 법안으로 바이든 민주당이 승인했던 IRS 국세청 예산을 10년간 720억 달러 증액해 8만 7천 명이나 신규 채용함으로써 몸집을 2배로 불리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루 추적에 나서는 방안을 백지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배하권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 하원만의 힘으로는 바이든 민주당이 승인한 정책과 예산을 백지화시키지는 못할 게 확실해
정치 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하원은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정부 무기화에 대한 특별조사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별조사소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등 대형 테크 업종, 소셜미디어들과 교신하며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고 반대파들을 억누르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키로 하고 교신 기록 등을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이르면 2월 중에 해결해야 할 국가 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무조건으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나 적자 감축과 연계해 투쟁할지에 따라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3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에 2024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을 2022년도 수준으로 묶도록 요구하는 연계 투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각 부처의 연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이고 양당이 모두 꺼리고 있는 국방비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와 예산 또는 적자 감축을 연계해 투쟁할 경우 연방정부 부분 폐쇄나 국가 디폴트, 즉 국가부도 사태까지 내몰릴 수 있어 이를 볼모라는 극한 투쟁을 벌일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15번째 투표 끝에 하원의장직에 오르기 위해 보수 강경파 20명에게 20에 가까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에게 끌려다니며 트럼프 옹호, 바이든 조사에 주력하고 승산이 없는 정치 투쟁 일변도로 가면은 2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다시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도 1등 당첨금이 11억 달러까지 올라가 사상 5번째 거액을 기록하며 또 한 번 복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권 사상 최다 당첨금이었던 20억 4천만 달러짜리 파워볼이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당첨자를 낸 데 이어 메가밀리언이 그 뒤를 이으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워볼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밀리언이 미 전역에서 복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은 화요일 밤에 추첨해서 1등 당첨자에게 걸린 당첨금이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6번째이고 11억 달러의 당첨금은 미 복권 사상 5번째 거액입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해 10월부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가밀리언에 1등으로 당첨되면 11억 달러를 일시불로 받을 경우 5억 6,87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메가밀리언 측은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밀리언 1등에 당첨될 확률은 3억 260만 분의 1이라고 메가밀리언 측은 전했습니다. 1등 당첨액이 10억 달러를 넘긴 6번의 기록을 보면 1위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복권 광풍을 몰아치게 했던 파워볼로 20억 4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캘리포니아에서 1등 당첨자 1명이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 1월 역시 파워볼로 당첨금이 15억 9천만 달러였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등 3개 주에서 1등 당첨자들이 나와 나눠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10월에 메가밀리언으로 15억 4천만 달러까지 올라갔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명이 당첨됐습니다. 네 번째는 2022년 7월 역시 메가밀리언으로 13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일리노이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메가밀리언으로 11억 달러인데 앞으로 기록을 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2021년 1월 메가밀리언으로 1등 당첨 금액이 10억 5천만 달러였으며 미시건에서 당첨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